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 투자를 지향하는 코인 만렙입니다. 오늘 새벽에 올린 영상 주제가 코인을 해외로 보냈을 때 현재는 추적이 안 돼서 과세를 할 수 없으니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자는 내용이었는데 많은 분들의 질문이 빗발쳤네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중 하나가 코인을 해외로 보내봤자 나중에 현금화할 때 어차피 걸리니까 의미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코인을 해외로 보낸 후 그 지갑으로 물건을 사거나 다른 지갑으로 옮기게 되면 결국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내일 진행할 코인만렙 정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인만렙 채널을 운영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또각!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꾸준히 암호화폐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얼마 전에 발생한 헝다 사태로 인해 중국발 악재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도 이 부분이 걱정이 되었는지 오늘 새벽에 진행한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미 연방준비제도 FED의 제롬 파월은 연준이 암호화폐를 금지할 의도가 없고 암호화폐에 대해 규제하는 것 역시 적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 절대 빼놓지 않는 스테이블 코인도 규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미 다 예전에 언급했던 내용들이라 새로울 건 없지만 그래도 암호화폐 금지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해 주어서 회복을 하고 있는 이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진 않았습니다. 파월은 지난 언급을 통해 금리 인상은 2021년은 물론 2022년에도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 테이퍼링은 아마도 11월에 구체적인 스케줄을 발표할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CBDC의 경우 자꾸 스테이블 코인을 건드리는 것으로 보아 생각보다 조금 더 늦춰지거나 아직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CBDC가 아예 적용되지 않을 확률도 현재로서는 존재한다고 봐야 할 듯해요. 10월은 많은 사람들이 불장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저 역시 많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러한 기대 심리 속에 괜찮은 호재 소식 한두 개만 뻥뻥 터져주면 꽤 큰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리플 소식입니다. 제가 리플이 NFT와의 연결을 위해 3천억의 펀드를 조성했다는 희소식을 가져온 지가 이제 이틀이 됐는데 리플의 기술 담당 최고 책임자 CTO인 데이비드 슈와츠가 리플이 이더리움과 호환되는 사이드 체인을 개발하고 있다고 본인의 트윗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아펙스 XRPL 디벨로퍼 서밋 행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이 서밋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알리고자 트윗으로 공개를 한 것인데요. 사이드 체인이라는 것은 블록체인의 메인이 아닌 보조 역할을 하는 체인을 말하며 이렇게 사이드 체인이 적용되면 스마트 컨트랙트 등의 각종 추가 기능 개발과 기술을 연결하는 것이 엄청나게 쉬워지기 때문에 리플의 확장성이 매우 커지는 기분 좋은 호재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코인만렙은 이 기사를 기준으로 두 가지를 꼭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영상에도 미친 듯한 댓글이 달렸던 내용인데 리또속이라는 거예요. 지난 소식에서도 NFT 펀드를 발표하는 순간 조금 올라가다가 결국 장의 흐름에 따라 다시 하락을 하는 리또속이 되어버려서 이런 소식 다 필요 없다, 지친다 라고 댓글에 푸념을 하시는 분들이 적잖이 계셨어요. 도지코인을 갖고 있는 저라서 마음만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 호재가 발표된다고 무조건 당장 오르지 않을 수 있지만 호재가 쌓이면 반드시 오릅니다. 언제냐고요? 그건 투자 전문가 할아버지가 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호재 소식이 쌓일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해두는 것이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리플이 오랜 시간 동안 오르지 않아서 지치긴 하지만 호재가 쌓여 있으니 멘탈 관리하며 차분히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대로 악재가 많이 쌓이면 반드시 내려간다라는 것도 잘 아시죠? 두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플이 뭔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리플이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를 포함해 거의 모든 분들이 당연히 SEC와의 소송 때문이지 라고 대답할 거예요. 리플사는 최근부터 SEC와의 소송 관련 소식을 꽤나 공격적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은 리플 소식을 꾸준히 접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플이 기존에는 거의 하지 않았던 추가 개발이나 확장, 방향성에 대한 언급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렇게 3천억의 펀드 조성 발표를 하고 이더리움과 호환이 되는 사이드체인 발표를 하는 것은 SEC와의 소송이 합의가 될지 승리가 될지는 몰라도 어쨌든 리플에게 좋은 쪽으로 마무리가 되기 직전인 상황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리플이 SEC한테 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개발을 하고 펀드 조성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소송이 앞으로도 계속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달래는 용도로 이런저런 개발 소식을 던지는 거였다면 리플에서는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데 최근에 이런 소식이 많이 들린다는 것은 달래는 용도로 해석하기에도 역시 무리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 리플 홀더분들 파이팅! 제가 오늘 새벽에 올린 영상의 내용이 회의에 참여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모두 까기를 시전해서 코인만렙은 반정부 세력인가?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다행히 조금 전에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칭찬할 수 있는 따뜻한 기사가 나와서 내용을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은 내년 가상자산 과세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정부의 방침을 비판했다는 내용이에요. 정부의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는 방기한 채 단지 돈 버니까 세금 걷어야 한다는 것은 재주는 국민이 부리고 돈은 정부가 버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호 없는 과세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분 만렙이신가? 어떻게 오늘 새벽에 올린 영상의 내용을 똑같이 언급하셨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가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해외 거래소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는 있나? 코인으로 현물을 사거나 개인 간 콜드 월렛으로 주고받은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도소득을 파악할 것인가? 라며 이대로는 탈세와 조세 저항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 됐죠? 제가 해외 거래소로 보내고 나서 거기에서 사용하게 되면 세금을 추적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었는데 그게 말이나 되냐고,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게 코인 채널이나 운영하고 한심하다면서 깝죽대지 말라며 욕을 바가지로 남기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간만에 맞재충 다시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이 말 했제? 내 말이 맞제? 제가 댓글을 보다 보니 좀 놀란 게 하나 있었는데 생각보다 과세 관련해서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토요일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내용을 메인 주제로 한 번 더 깝쭉 대보려 합니다. 오늘 토요일 라이브 방송을 보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니까 과세 관련 이해가 아직 잘 안 되어 있거나 조금이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 제 깝죽을 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만렙이들은 모두 다 와서 구경하세요. 만렙이들, 우린 깐부잖아. 암튼 노웅래 의원과 같이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을 조금이나마 더 정확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세금 관련 소식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꾸준히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 새로운 내용이 나오게 되면 바로바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